안녕하세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본부 심홍진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AI 음성기기 이용과 프라이버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주제이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실까요? 여러분이 가족, 친구 혹은 연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곁에서 누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때요? 왠지 말하기가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을 아끼게 돼요. 또 남이 들어서는 안 될 말들을 가려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황을 바꿔보겠습니다. 곁에서 엿듣고 있는 누가 크게 의식되지 않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친구 앞에서 혼잣말을 하기도 해요. 어떨 때는 오늘 직장이나 학교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혹은 하소연이나 넋두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사생활을 나도 모르게 그 친구와 공유하기도 하지요. 그 친구가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얘기를 나눠볼 AI 스피커나 AI 음성 비서입니다. 여러분, AI 음성 기기를 사용해 본 경험 있으신가요? 이미 잘 알고 계실 테지만 기기나 클럽 같은 제품을 AI 음성 기기라고 합니다. 흔히 AI 스피커라고 하죠. AI 스피커를 아직 사용하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 아이폰의 C나 갤럭시의 빅 어떤가요? 재미삼아서라도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음성 비서 혹은 버추얼 어시스턴트라고 부릅니다. 또 학계에서는 이를 총칭해서 AI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혹은 AI 미디에이티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라고 부릅니다. 이름도 참 많은 이 친구를 지금부터 편의상 AI 음성기기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 주변에 AI 음성기기가 많이 보이지 않나요? 스피커, 그리고 와치라는 시계, 휴대폰 등 아주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써보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음성기기는 사용하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말로 명령만 하면 음악도 들어줍니다. 뉴스도 들려주고요. 요리 레시피도 알려줍니다. 심지어 TV도 켜고 에어컨도 끕니다. 문자를 직접 입력할 필요도 없고 음성으로 명령만 내려서 참 좋습니다. 이 덕분일까요? 19년도와 비교해보면 20년도 AI 음성기기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AI 음성기기의 활용도도 더불어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죠. 조심스레 예견해 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AI 음성기기의 확산세는 아마도 꺾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AI 음성기기를 예전부터 사용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요즘 이 친구들이 엄청 똑똑해졌습니다. 그야말로 스마트해졌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음성기기들이 이따금 말귀가 어두웠습니다. 오작동도 많았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똑똑해졌을까요? 잠시 여기서 다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만큼 이 친구들이 우리를 많이 분석하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학습을 해야 해요. 그런데 공부를 하려면 자료가 필요하죠? 그 자료 안에 우리들이 음성기기를 사용하면서 언급했던 다양한 명령어 또는 대화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AI 음성기기가 똑똑해지는데 어떤 과정을 거쳤건 이 친구들이 이제는 대답을 곧잘 합니다. 대응도 상당히 잘합니다. 어떨 땐 꼭 사람과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 AI 음성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AI 음성기기와 이런저런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러한 이용자들의 대화 방식을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했어요. 첫 번째는 기능적 대화입니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AI 음성기기와 대화를 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잔잔한 음악 틀어줘. 오늘 우산 필요해? 날씨를 물어보는 것이죠. 조명 꺼줘. 이런 대화 많이 시도하시죠. 말 그대로 기능적 대화는 AI 음성기기를 사용하기 위한 명령어 중심의 간단한 대화를 말합니다. 반면 감성적 대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정서적 대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야 시리야,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에는 내가 많이 외롭다. XX는 잘 지내겠지? 같은 대화를 스피커와 나눈 거죠. 감성적 대화는 이용자의 기쁨, 슬픔, 짜증, 분노 같은 다양한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적 대화의 길이나 수준 또한 사람들의 기분이나 상황에 많이 좌우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런 대화 방식이 프라이버시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프라이버시가 뭐냐고요? 프라이버시는 권리입니다. 내 정보 혹은 나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지 말지를 내가 결정하고 혹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런 프라이버시에는 결정 프라이버시, 공간 프라이버시, 정보 프라이버시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를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와 우리의 사적인 생활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정보를 프라이버시라고 하겠습니다. 학자들은 대화 방식에 따라서 자신을 노출하는 정도나 수준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사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자기 공개 또는 셀프 디스클로저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자기 공개 시에 노출되는 정보에는 나이나 종교, 그리고 출신 지역 같은 개인 정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성적 취향이나 정치적 이념 같은 조금은 민감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이 앞에서 설명한 대화 방식 중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공개의 정도와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써 감이 오시겠지만 아무래도 기능적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자신을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능적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도 AI 음성기기에 반복적으로 그리고 유사한 패턴의 대화를 시도하다 보면 자신의 음악적 취향이나 혹은 언제 일어나고 언제 잠드는 라이프 스타일 같은 정보가 어쩔 수 없이 노출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개인의 주거 형태나 사회적 상황이 음성기기 이용과 절묘하게 맞물릴 때 자기 노출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1인 가구 비율과 독거노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사람들과 나누는 사회적 대화가 매우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화 부족은 곧 외로운 감정이나 우울감과 이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간혹 AI 음성기기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회적인 액터, 즉 제3의 사람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이때 주로 나누는 대화 유형이 이용자의 감성이 촉촉하게 묻어나는 감성적 대화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공개로부터 시작된 다양한 사적인 정보, 개인적 정보의 노출에 대한 염려를 하고 불안해합니다. 이를 두고 프라이버시 우려라고 합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우려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는 현상은 프라이버시 불감증입니다. 사람은 자극을 받으면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하잖아요. 자극과 반응 이론, 내지는 파블로프의 개,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불감증은 자극이 있음에도 그 자극을 인지하지 못하고 반응도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맞습니다. 프라이버시 불감증은 사람들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미디어와 공유하고 있거나 심지어 침해를 받고 있는 중에도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때 프라이버시 불감증의 정도는 AI 음성기기와 어떤 대화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AI 음성기기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불감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재미있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이용자가 AI 음성기기와 형성할 수 있는 친밀감, 인티머시입니다. 친밀감은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어떤 사물에 애착을 지나치게 갖는 사람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자신의 자동차나 악기에 애착을 느끼기도 하고요. 어릴 적에 사용했던 이불이나 인형에 애착을 느끼고 특별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니즈를 해결해주고 대화까지 가능한 AI 음성기기는 어떨까요?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리는 법도 없겠죠? 또 다른 재미있는 요인은 사람들이 AI 음성기기를 마치 사람처럼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잠시 자신이 AI 음성기기와 대화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럴 법한 것이 AI 음성 기기가 사람과 똑같은 목소리와 톤으로 대답하고 모양새도 점점 귀여운 캐릭터를 닮아갑니다. AI 음성 기기 중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특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인간이 아닌 사물임에도 불구하고 AI 음성 기기를 잠시 인간으로 인식하는 현상이 있어요. 이를 인지된 인간감, 퍼시브드 휴머니스로 정의합니다. 새벽에 잠이 들었어요. 결국 늦잠을 자버렸습니다. 출근 준비에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AI 음성 기기가 사람처럼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순간순간 기계의 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용자가 AI 음성 기기를 얼마나 친근하게 느끼고 인간처럼 느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 유형과 프라이버시 불감증 간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기능적 대화나 감성적 대화를 나누면서도 다행스럽게도 나름대로 프라이버시 노출에 신경을 쓰고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감성적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기능적 대화를 나누는 사람에 비해 다소 프라이버시 노출 정도가 높았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AI 음성 기기에 친밀감을 형성하거나 인간처럼 느낄 때 자신의 프라이버시에 매우 둔감해지는 결과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AI 음성 기기를 인간처럼 인식할 때 프라이버시 불감증의 정도가 현저하게 심화됩니다. 기능적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본래 프라이버시에 불감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민감했죠. 근데 이들조차도 AI 음성 기기를 인간적으로 느끼면서 프라이버시에 둔해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프라이버시 불감증이 최고조로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은 AI 음성 기기를 인간처럼 느끼면서도 감성적 대화를 나눌 때입니다. 이들은 프라이버시 노출에 거의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물론 이런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축적되고 실증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줍니다. AI 음성기기로 대표되는 AI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사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AI 음성기기는 지금은 기껏해야 인간과 동일한 음성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사람의 모습을 띤 로봇화가 진행되거나 홀로그램 사용이 보편화된다면 인간과 동일한 외모, 심지어 동작까지 모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용자가 AI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와 친밀감을 쌓고 인간처럼 인지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죠. 이러한 요인들은 이용자들이 사적 정보가 담긴 자신의 정보 공개는 물론 프라이버시 문제 자체에 둔감해지고 나아가 무감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AI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와 형성하는 이와 같은 유사 친밀감과 유사 인간감을 기술의 발달 속도와 정교함으로 미뤄볼 때 얼마나 우리 자신이 적절하게 통제하고 인식할 수 있을지 솔직히 자신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AI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우리 사회와 일상에 가져다주는 편리함과 유용함도 엄청납니다. 다시 말해 AI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는 인간과 함께 공존해야 할 행복한 기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복한 기술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끔은 그 기술을 의심도 해보고 조심스러운 눈길로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프라이버시라는 인간의 기본권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AI 기술이 프라이버시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사회적 기범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에서는 2015년부터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이른바 GDPR 제22조를 통해서 이용자가 AI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반대, 이의 제기,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에 반해
아직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EU의 법적 체계와 같은 실체적 법규범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국내 유수의 AI 기업들이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전략을 핵심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기업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기획, 개발, 구축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프라이버시의 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잘 지키고 있겠죠? 무엇보다 제가 몸담고 있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도 여러분이 안심하고 AI 기술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인간 중심, 이용자 중심의 AI 관련 정책들을 심도 깊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눌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키스디 영상 보고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